네,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커핑이라 하는 거는 커피를 맛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커핑을 왜 생겼을까요? 커핑은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데 배 농장이나 과일 농장 한 작은 게는 1000평, 많게는 한 10,000평 정도는 그냥 가지고 계시죠.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키운 이 과일이 백화점에 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길거리에서 판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따지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놓고, 이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싸게 받을 수 있는 품질의 것인지, 농장주로서 너무나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맛을 볼까요? 즉,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맛을 볼까요? 아니면 과일 잼을 만들어서 맛을 평가를 할까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 돼요? 바로 깨물어서, 한 입 베물어서, 맛있다. 물론 당도계를 꽂고, 산도계를 꽂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맛을 이렇게 직접 보고, 그대로 있는 과일의 맛을 그대로 맛을 보고 평가를 해서 올해 농사는 잘 됐다, 올해 농사는 망쳤다, 이거는 기후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핸드 드립으로 커피 맛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에스프레소로 내려서도 커피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주스를 만들어서, 즉 인간의 힘, 가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즉 잼을 만들어서, 즉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맛의 변화,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더 맛의 변화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잼을 만들어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있는 대로 맛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맛을 평가하는 게 바로 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커핑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11g의 커피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SCA, 스페셜 커피 협의회, 전 세계 커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커피 예를 들어서 잔이 200ml면 곱하기 0.055 곱하면 11g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400ml다, 500ml 잔이다, 그러면 0 곱하기 0.0055 하면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커피 양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커핑볼은 요금 한 200ml 정도 됩니다. 그럼 넓은 잔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자기로 된 멋진 걸 사용하셔도 됐고요. 근데 우리는 한 200ml 되는 유리잔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11g의 커피를 넣으면 되고요. 즉, 오늘은 11g의 커피를 쓰는데 좀 웃기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200ml 잔에 다음에 맛을 볼 때는 200g을 넣어서 굉장히 많은 커피를 넣고 맛을 본다면 맛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양을 넣자는 겁니다. 또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커피의 굵기를 우리는 우리 그라인더로 한 1.5, 되게 이제 가늘게, 핸드드립보다 되게 많이 가늘게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커피를 넣을 때는, 말하자면 좀 우습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원두를 반을 쪼개서 맛을 이렇게 본다면 맛이 달라질 수 있겠죠. 즉, 굵기도 일정해야 되고 커피 양도 일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물의 양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200ml 잔을 쓰는 이유는 뭐죠? 200ml 물을 부으면 거득 부으면 됩니다. 거득. 그러니까 여기서 1cm 적게 넣어라, 이런 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 넣으면 됩니다. 거듭. 그러면 200ml의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물의 온도를 오늘은
90에서 90에서 뭐 95도 사이의 물을 우리가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맛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찬물로, 그냥 실온의 물로 커피를 우려낸다면 맛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똑같다면은 예를 들었습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의 어떤 약간의 과일 같은 맛, 그 다음에 너티한 맛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미도 적당하고요. 이런 맛이 오늘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가지고 일주일 뒤에 해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똑같으면 맛이 똑같이 나야 됩니다. 또 1년 뒤에 해도 맛이 똑같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로스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볶는 방법이나 커피를 볶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커핑을 할 때는 이 커피를 볶는 방법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로스팅, 커핑에 맞는 로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SCA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즉 8분에서 12분 동안, 그 다음에 에그트론 넘버로 60에서 65 정도,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볶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커피 맛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로스팅도 비슷하게 했고, 그 다음에 커피의 양, 커피의 굵기, 물의 온도, 물의 양이 이제 똑같다면 이 콜롬비아 수프리모가 다음에 10년을 해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맛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커피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환경의 그 결과인 이 커피 맛이 달리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핑을 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때루아, 와인 쪽에서 때루아라는 얘기를 하죠. 즉 자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커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핑을 해보면 자연 환경을 알 수 있다. 즉 콜롬비아 수프리모가 태어난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알 수 있다기보다는 뭐죠? 그 자연 환경의 결과물이 커피의 맛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농장주로서 우리 농장을 한 10만 평 되는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점점 농장의 규모가 커지네요. 근데 이 농장이 우리가 늘 맛이 똑같은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오늘 또 비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일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이 자연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결과물인 이 커피의 품질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스쿨에서도 이 커핑 로스팅 수업이나 이럴 때도 커핑에 대해서 상당히 커핑 로스팅하고 그 결과물인 커피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수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우리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쯤에는 저희 커피스쿨에서 이 커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커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헷갈리시죠? 이 말로만 들어서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커핑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